네,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업종 분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1분기 이제 실적 시즌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웃돌 것으로 좀 전망되는 가운데 화장품 업종 역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최근 주가 흐름 좀 짚어주실까요? 네, 화장품 기업들은 작년에도 실적이 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좀 이어졌었고요. 올해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디뷰티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한국, 그리고 이제 일본, 그리고 미국을 위주로 해서 최근에 실적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실적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덩달아 ODM사들까지도 최근에 한국 법인을 중심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실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도 전해주셨고, 화장품 수출량 지금 많이 늘어서 1분기에 보니까 이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중국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중국 시장이 살아나면 좀 좋은 거 아니냐 이랬는데, 중국보다는 일본과 미국과 일본 시장이 좀 더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만 해도 대부분의 한국 화장품 수출은 중국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비중국 쪽이 계속 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비중국 중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의 수출 성장률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나 일본 전체 화장품 수출액에서 한국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7%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한 17%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브랜드들에 이어서 한국이 2등을 차지할 만큼 최근에 한국 화장품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등, 미국에서는 우리 화장품들이 2등을 하고 있다. 굉장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네, 화장품주 탑픽 어떤 종목들 좀 꼽고 계십니까? 네, 제가 서두에 이제 인디뷰티 브랜드들 중심으로 상당히 실적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에 동반하여서 ODM사들이 또 상당히 실적 호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어떤 연계에 이어서 코스맥스, 클리오를 탑픽으로 좀 말씀을 최근에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ODM사로서 한국 법인 쪽에서의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강하고, 더욱이나 작년에는 사실 중국 법인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서 중국 법인 쪽에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였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중국 시장 안에서 로컬 화장품사들이 비중국 쪽으로 진출하는 수혜가 좀 이어지면서 코스맥스가 중국 실적이 좀 바닥을 잡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맥스 굉장히 선호 의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스맥스 먼저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리포트 연구원님 쓰신 리포트 보니까 코스맥스가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로 오히려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보셨던데,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되는 건가요? 네, 본래 한 코스맥스의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중국이 이제 소비 경기의 경착륙 우려가 굉장히 심했었고, 네. 또 중국 내 부동산 경기나 혹은 젊은 사람들의 어떤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좀 유지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중국 소비 수혜주로서 좀 다소 좀 수혜를 못 보는 경우라고 좀 봤었었는데요. 최근에 중국 소비 경기가 기저효과가 좀 맞물리게 되면서 최근에 조금 약간의 그 회복 기조를 띠는 부분들도 있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코스맥스가 이센그룹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색조 그룹 브랜드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과의 JV 법인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가동이 시작되면서 그와 관련된 매출이 올해 실적부터 연계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코스맥스를 바라보는 하나의 호재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색조그룹, 이센그룹과의 이제 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라고도 전해주셨고, 중소형주 탑픽으로 꼽아주신 클리오, 일본 내 기틀 마련을 위해서 해외 매출 시장이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보셨는데, 최근 클리오가 일본 두원과 키와미를 인수합병하면서 일본 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연구위원님은 일본 그 법인 설립 실적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신 이유가 뭔가요?
사실 두원과 키와미라고 하는 기업은 이미 클리오와 굉장히 거래를 오래 하고 있었던 사이이고요. 사실 이 두 개사 대부분이 클리오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결이 되더라도 클리오 쪽에서 연결 조정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언급을 드린 거고요. 다만 클리오는 최근에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상당히 수요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 속에서 굉장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올리브영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수요가 상당히 끊임없이 붙는 브랜드사들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해외 매출도 뭐 작년, 재작년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오히려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해서 50% 이상에 달하게 되면서 오히려 일본 쪽에서의 매출도 크게 올라갈 걸로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성장이 올해 좀 예상이 되면서 전체 해외 매출의 성장 속도가 더 가팔라지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리오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고 중국, 일본에서의 전망도 좋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본의 현지 법인을 설립한 부분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본 현지 법인을 이제 설립을 통해서 혹은 두원이나 키와미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현지 인력을 좀 확보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인수 전에는 간접적으로 이 기업의 통제하에 일본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클리오가 직접적으로 일본 사업을 관여하게 된다라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한 80억 원 내외 투자를 통해서 일본 내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그를 통한 어떤 영업의 어떤 인프라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현지 법인을 통해서 직접 일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대형사 탑픽으로 꼽아주셨던데 이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작년도부터 쭉 보면은 주가의 수익률이 타사 대비해서 좀 계속 언더퍼폼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해외 매출 중에서도 중국이 여전히 큰 상황이고요. 특히나 작년 하반기에 양사 모두 중국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다소 좀 보수적인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제 LG생활건강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1분기가 중국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빠르게 흑자 전환을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모레퍼시픽도 이 추세를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에 입국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최근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면세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이 최근에 대형사들 중심으로 약간의 그 펀더멘털 개선의 여지를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시장에 관심이 좀 덜했었는데 앞으로 길게 볼 수 있다면 양사, 이 대형사 쪽으로도 수급이 조금 더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앞으로 이런 대형사 위주로 수급이 집중될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 또 리포트 통해서 용기 제조사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펌텍코리아 그리고 화장품 유통사인 실리콘투를 지켜봐야 하는 섹터 내 기업이라고 보셨는데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들 중에 주요 포인트가 결국은 인디뷰티 수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속될 거라고 보는 어떤 근거 중에는 과거에는 한국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보통 마스크팩을 킬러 아이템으로 떠올리기 마련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에센스나 색조 쪽에서도 굉장히 좀 두각을 내보이는 한국 브랜드가 많아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브랜드가 인디뷰티 를 굉장히 좀 이끄는 어떤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의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련된 용기 회사도 관련하여 용기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펌텍코리아도 올해 굉장히 매출이 좋아질 걸로 혹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걸로 예상되는 경우이고요.
실리콘투는 사실은 미국 유통사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단순 유통사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기는 힘들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었었는데 최근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포인트들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작년이 굉장히 좋았었고 올해는 미국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식의 코멘트가 공통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유통을 돕는 이런 인프라를 굉장히 크게 확보하고 있는 실리콘투 같은 기업이 올해는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디뷰티의 수요가 강세이고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이제 뭐 화장품 산업군별로 뭐 저희가 어디다 좀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대형사들은 아까 뭐 주가 수익률이 그간 시장 대비 언더퍼폼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의 매력은 상당히 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브랜드사들은 아무래도 특히 중소 브랜드사들은 그때그때 유행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아까 코스맥스 포인트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드렸죠. 중국 로컬 업체들이 비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약간의 어떤 경쟁 심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브랜드사들도 좋지만 브랜드사들보다는 OEM사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OEM사를 가장 좀 선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 대형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대형사들 최근에 실적 턴어라운드하는 어떤 한 포인트도 빅브랜드가 리뉴얼해서 그거에 따른 성과가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형사들 역시도 인디뷰티 중저가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밑에 단에서 실적을 좀 끌어내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가 됨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EM사를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다고 전해주셨고 실적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대형사들도 같이 주목을 해보자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2분기가 이제 시작될 텐데 2분기의 화장품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2분기는 1분기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억해 보시면 작년 1월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좀 일부 쓰고 있는 어떤 사례가 좀 있었었고요. 2월부터 온전히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이었었고 3월,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고 혹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좀 사례가 좀 이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1월에 대비해서 2월, 3월, 4월이 한국 순수 내수만 놓고 봤을 때는 성장률이 계속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만 잘하는 기업들보다는 한국 외의 쪽 시장에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누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는 게 앞으로는 더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인프라를 더 크게 깔고 있는 혹은 견고하게 깔고 있는 기업이 중소형사보다 대형사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사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을 키워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해외 쪽 수요가 다 동반돼서 올라올 때 결국은 끝에 단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회사가 OEM사이기 때문에 OEM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아까 코스맥스 그리고 중소형사 중에서는 CNC 인터내셔널까지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ODM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잘하는 기업들을 2분기에는 찾아보자. 2분기 이미 조금 진행이 됐습니다. OEM사에도 지속 관심, ODM사에도 지속 관심을, ODA사에도 지속 관심을 가져보자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